안녕하세요, 양준일입니다. 지금 상담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영광이라 그래야 되나?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고 시도하지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의 퀸스 앤 킹스가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준비를 할 때까지 그 문을 그냥 잡고서는 버티고 계신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번에 Rock and Roll Again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그 사랑과 관심과 그 지킴을 내가 좋은 음악과 즐거움으로 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상담소 코너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민 right now는 라이트한 고민 사연, 본격 지금 상담은 딥한 고민 사연, attention please는 Queens and Kings에 광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디오 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right now 사연 주세요. 대학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가끔 9시 다 돼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음식 드시고 싶어서 오셨는데 거절도 못하고 주문을 받긴 받는데 그렇게 되면 제 퇴근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늦어지죠. 다음엔 늦게 오는 손님한테는 영업 끝났다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참 어렵네요. 이런 경우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제가 주부여서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거든요. 제가 서빙을 할 적에 우리가 10시에 닫으면 언제나 제가 했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키친 자체는 9시 반에 닫아요. 10시에 닫지만 이분은 이제 다 9시니까 문은 9시에 닫지만 음식 주문은 8시 반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엌에 그 주방분이 지금 벌써 청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문을 못 받아요 라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right now 사연 주세요. 중학교 2학년 우리 막내딸 정말 물고 빨고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한 가지 엄마인 저를 폭발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잠. 막내가 맞춰놓은 알람 때문에 온 식구가 다 일어났는데도 정작 본인은 일어나질 않아요. 이름을 부르고 이불을 걷어내도 안 일어나요. 학교 가기 전, 학원 가기 직전까지 잠에 취해 있어서 겨우겨우 깨어보네요. 잠을 잘 자야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엄마를 고문시키는데 잠 많은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 같으면은 안 깨워요.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왜 안 깨웠어? 그러면 내가 깨웠는데 네가 안 일어난 거지. 그리고서는 그냥 자기 삶에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일어나지 않고 엄마가 자기를 깨워주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너를 안 깨울 거야. 그리고 늦을 때마다 내가 네가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씩 뺏어갈 거야. 그래서 그 대가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자기 본인이 이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 자기가 안 깨어나도 엄마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키고 이빨도 닦아주고 뭐 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뭐 이러면 그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저는 그냥 안 깨우고 그냥 조금씩 모르게 걔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없애버리겠어요. 네. 세 번째 right now 고민 주실래요? 진돗개 형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데 식탐이 많은 형 진돗개가 먹을 거 앞에선 동생이고 주인이고 없습니다. 간식 한번 주려다가 동생 진돗개랑 싸움이 붙으면 동생 진돗개도 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살벌한 개싸움이 나는 거죠. 이 녀석들 말리다가 저도 몇 번 피를 봤는데 식탐 많은 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식탐이 아니어도 개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이건 잘 아는 이유가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바로 먹이 다툼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따로 먹이면 돼요. 그냥 분리를 시켜서 그 이쪽 개밥 따로 저쪽 개밥 따로 같은 곳에서 한 그릇을 주시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내가 혼자 먹을 적에는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따로 먹이면. 네. 네, 마지막 right now 사연 주세요. 올해 연세 86살이신 친정엄마.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올해 들어 더더욱 기력도 없으시고 판단력도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혼자 계셔서 너무 걱정입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싶은데 엄마는 요양병원은 말도 못 꺼내게 하세요. 어쩜 좋을까요?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에요. 요양병원이라는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요양 카페. 그래서 가고 싶은 곳으로. 왜냐면 거기를 안 가보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병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냥 그 누구도 내가 그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지는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환자라서 어디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어, 피할 수 있게 그냥 이름 자체를 바꿔서 부르세요.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보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에는 그런 데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을 따라서 나이트클럽을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아들이랑 같아서 뭐 같이 못 놀면 내 친구들이랑 가서 놀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요양 나이트 뭐 이러면 난 갈 것 같아요. 좀 더 딥한 고민 사연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도 드리고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우리 남편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가 버니까 남편한테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고 싶은 음악 계속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도 점점 크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저도 심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돈 문제로 혼자 끙끙 앓게 되고 매달 말일이면 카드값이다, 공과금이다 해결하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요. 혼자 운 적도 많아요. 물론 남편은 음악에 재능과 실력이 있고 계속하면 저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지 멘탈이 흔들립니다. 너무 열심히 해오던 음악이라 그만두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 상황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그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현실을 남편하고 그냥 다 의논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지, 그것은 상황을 의논을 했는데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과 아픔과 뭐 이것을 표현하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삶의 생활의 경험 없이 그냥 음악만 표현한다 그러면 음악의 연습에서만 끝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팠었던 것을 음악을 통해 상대방하고 나눌 수 있을 적에 공통적으로 그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내 아픔을 그 사람이 나를 쓰다마 주는 것 같아라는 공통점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릴레이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예요. 왜냐면 그 목소리에 깔려져 있는 아픔과 경험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바이올린에서도 그것을 너무 많이 쳤다는 사람보다도 아픔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게 표현이 되고, 기타도 더 많이 쳤던 사람보다도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이 깊이가 있는, 그래서 지금 남편분도 하루 종일 음악을 하는 것보다 다른 일자리를 알바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이 느꼈던 거 집에 가서 내가 내 음악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 왔을 적에 좀 더 깊은 음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와이프가 혼자서 울면서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도 혼자서 많이 운 적이 있지만 와이프가 내가 혼자서 운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었어요. 내가 알리지도 않았지만 와이프도 그냥 알면서 그냥 오빠가 혼자서 우는 거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고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더 이렇게 뭉쳐지고 감싸주고 컴포트를 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당연히 이것을 다 노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남편이 미리 얘기를 하지, 내가 당장 뭐 세션이든지 뭐 해서라도 그냥 알바로 뭘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자기가 알아볼게 라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같이 키우는 아이들이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음악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오픈하세요. 혼자 앓지 마시고. 네. 외식 상품권 가지고 가족들이랑 나가서 의논하고 좋은 시간으로 만들면 좋은 시간이 되고, 스트레스풀한 시간으로 만들면 스트레스풀한 시간이 되니까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본격 직금 사연 만나볼까요? 저는 올해로 18년 차 프로그래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오다 보니 경력만큼이나 노련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일어나 기운이 빠집니다. 저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새로운 기술 쓰는 걸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의 업무를 시켰을 때 안 해봐서 못하겠다는 핑계 대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새로운 경험과 기술이어서 바로 한다고 하죠. 실패했을 때 책임지기 두려워하는 후배들에게는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치고요. 물론 책임질 일은 그다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게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이러한 성향 때문에 회사에서는 신기술 사업이나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는 저한테 맡깁니다. 그럼 저는 또 열정을 마구 불태우죠. 문제는 그래서 그 열정을 쏟아부어 성공시킨 결과물을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예스맨들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 저의 성과를 체크하는 겁니다. 회사다 보니 처세와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컷 밥상 차려놓으면 윗사람들은 자기 라인 사람 만치기 바빠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의도 해봤지만 소용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가 바보인가? 내 능력이 모자란 건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매번 그렇듯 다른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힘이 빠집니다. 지금 이런 도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면서 그 실력은 사실 예스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학원을 다닐 적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회사도 학원 같아요. 대신 반대로 나한테 돈을 주면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서 지금 새로운 기술을 자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스맨들은 나는 이렇게 접근하겠어요. 무슨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나 뭐 이렇게 됐을 적에 저 예스맨 저번에도 해결 잘했는데 저분한테 맡기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부담을 더 줘요. 그 사람의 실력을 더 높여주세요. 그 사람이 사실 이거 내가 할 줄 몰라요 라고 고백을 할 때까지 그것을 밀어붙여요. 그게 내려와서 나한테 맡겨지면 하다가 난 그냥 다 풀고선 못 푼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힘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니고 계세요. 그런 도전 정신은 그것은 지금 다 예스맨 게 아니고 본인 것이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나중에 그 학원을 그만뒀을 적에 자기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에 사람이 예뻐한다 그래도 그 위에 사람도 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 위에 사람 말고 그 위에 있는 위에 사람한테 소문을 내세요. 그 사람이 능력자니까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맡기라고 그러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지 말고 넘기세요. 그래서 저게 안 돌아갈 적에 이게 왜 안 돌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게 그냥 위에 있는 위에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인생은 굉장히 불공평하지만 공평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다 살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늪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넘어지는 모습을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촬영해서 보내주세요. 우리도 좀 같이 즐기게. 프로그램 할 때 간식 챙겨 드시라고 과자 종합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땐
결국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고 만다. 어린아이가 거대한 황소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코에 고삐를 끼웠기 때문이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내 코에 걸어버린 고삐를 빼기만 하면 된다. 주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남한테 그 힘을 넘겨주지만 않으면, 그 넘겨준 힘을 다시 찾아오시면 돼요. 여기는 직금상담소 전윤 양준일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